이걸로 안 잡히면 나머지 지역들도 다 포함을 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내포되어 있다. 이번에도 그냥 평균 아파트 가격을 15억으로 상향 조정한 거 아닌가. 서울 도심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비사업밖에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투자의 시작을 설계하는 부동산 채널 이충민의 부말리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발표한 10-15 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장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책에 대한 미래 전망을 살펴보려면 그 대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서울시 25개 구와 경기도 12군데, 그러니까 총 37군데가 조정대상 구역과 그 다음에 규제지역으로 구역 지정이 됐고요. 원래는 강남 3구와 용산구였는데 그 조정대상 구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 기존에 이제 강남 3구와 용산구만 있던 지역이 이제 서울 전체 지역과 그 다음에 경기도 지역, 경기도를 보시면 아실 건데 지금 경기도 지역에 구역 지정된 데가 결국은 남쪽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로 안 잡히면 나머지 지역들도 다 포함을 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내포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 부분을 걱정하는 거죠. 바로 풍선 효과. 지금 이 색깔 있는 지역을 벗어난 지역,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구리라든가 남양주, 고양 덕양지구라든가 아니면 일산이라든가 그리고 안양, 그 다음에 수원 권선이라든가 군포, 이런 지역들도 전부 다 풍선 효과를 염려할 지역, 이런 지역이 풍선 효과로 후광을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정책을 보면서 시각들은 굉장히 분분하지만 결과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을 좀 보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지금 규제는 강력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규제가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측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던 규제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은요, 문 정부와 판박이 실패를 반복할 것으로 우려한다. 수요 억제라든가 대출 규제라든가 규제지역 확대는 본질이 똑같아요. 문재인 정권 때와 지금 규제지역 확대와 이런 것들은 똑같다. 근데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이번에는 가격별 차등을 뒀다, 기법만 좀 다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연 문재인 정부의 8.2 대책과 12.16 대책 복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핵심 조치는요, 8.2 대책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확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 규제지역 25개 구 전면 규제지역, 그러니까 규제지역이지만 투기지역 일부,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일부, 조정대상구역 이렇게 지정이 됐다. 그래서 더 세고 조금 덜 센 규제지역일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규제지역이 전면 다 지정이 됐다. 하지만 이때는요, 규제지역 중에 투기지역도 있었습니다. 투기지역이면은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이 조금 더 약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대출 규제도요, LTV를 40%로 강화를 했고 DTI도 강화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정책 목표가 수요자 억제였어요. 그러니까 실수요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투기를 억제한다라는 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16 대책은요, 여기는 또 대출 규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8.2 대책과 12.16 대책을 그냥 10-15 대책에 몰아놨다라고 보는 게 사실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12.16 대책에는요,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대출 규제가 12.16 대책에서는 이게 15억 이상짜리는 대출을 아예 안 해주고요. 그 다음에 9억에서 15억까지 LTV를 9억 이하는 60%, 9억에서 15억까지는 40%로 낮추는 그런 구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 9억 밑에 6억짜리, 7억짜리, 8억짜리 아파트들이 전부 다 9억 이하로 키 맞추기에 들어가서 오히려 저가 아파트는 다 상승하는 역할을 했다. 문재인 정권 때 구역의 규제지역의 현황인데요, 이거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요, 지금 이렇게 규제지역으로 묶고 나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광주, 아산, 평택, 탕정, 안산, 안중 이런 지역까지 전부 다 풍선 효과로 퍼져나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지역들이 풍선 효과, 후광 효과를 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일 주목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실수요자들은 살 수 있고요, 일시적인 1가구 2주택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실입주 요건이 있기 때문에 좀 까다로울 뿐이지 분명히 거래는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규제지역은요, 문재인 정부 때도 25개 구 전체가 조정대상 구역,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였고요. 투기과열지구 중에 또 11개 구는 투기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서울시 25개 구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지만 그건 아파트만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정대상구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문재인 시절에 한번 겪었던 거다. 25개구 전체. 하지만 지금 투기지역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시즌2라기보다는 조금 더 약하다. 그리고 대출 제한은 15억 초과가 0원 아예 안 나왔죠. 그리고 9억부터 15억 사이가 LTV가 40%, 그 다음에 9억 이하가 60%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9억 이하짜리가 키 맞추는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어때요? 25억 이상도 2억이나 대출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현금 있는 사람만 사란 얘기겠죠. 15억에서 25억 구간은 4억, 15억 이하는 6억까지 대출을 해준다. 그럼 뭐보다 나아요? 15억 초가 아예 안 나오는 것보다 낫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려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때 당시에 9억 이하짜리에 키 맞추기를 했다라고 했어요. 9억 근접까지 막 이때 당시에 8억 9,900에 거래되고 막 이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7억짜리 6억짜리가 그렇게 가서 키 맞추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평균 아파트 가격을 15억으로 상향 조정한 거 아닌가, 이번 정부 들어서 이런 무서운 속내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억짜리 사도 6억, 12억짜리 사도 6억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물론 DSR 적용을 해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6억까지 나오기 때문에 요 15억 이하 구간에 있는 아파트들을 전부 다 15억으로 끌어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염려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냥 온리 투기 억제였어요.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억제를 하고 다주택자들을 범죄화시키겠다라는 그런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수요 차단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 쪽으로 가야 된다. 생산성 있게 돈은 흘러가야 된다 해서 유동성을 회수해서 이동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는 지금 너무나 아픈 경험을 했죠. 그때 당시에 정부 고위 관료분들께서 하신 말씀들, 지금 20, 30대들이 집을 받으면 안 된다.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매물을 지금 20, 30대가 받으면 미래가 불쌍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그때 받은 사람들이 승자다라는 말을 제가 항상 드리는데 이때 당시에 보시면은 12, 16 대책이 나오고 나서 아주 굉장했습니다. 뭐 엄청난 대책이 나왔다라고 말할 정도로 12, 16 대책 이후에 서울 9억 초과 아파트 매매 거래가 61% 급감했다. 12, 16 대책 이후에 집값 상승 재주춤, 전세값은 불안. 뭐 12, 16 대책 한 달 집값 9억 이하 풍선효과, 전세값 상승 부메랑. 대책 내놓은 지 한 달 됐는데 벌써 이런 뉴스가 나오고요. 아파트 매매 거래 부쩍 증가한 경기지역, 비규제 지역 12, 16 대책 이후에 50% 들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똑같이 데자뷰가 되고 있다. 하지만 그때보다 규제가 더 세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가능성이 그때보다 지금이 더 높다. 물론 일각에서는 지금 돈이 어딨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만 돈이 없어요. 저만. 다른 사람들은 돈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시장의 논리를 그냥 내 생각으로 눈을 가리는 거다. 보시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책이 나올 때마다 찔끔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폭등을 했다. 그러면서 2020년도 마지막에 나온 게 우리가 잘못했다. 공급이 부족한 게 맞았다. 라는 이야기를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정부에서. 이 수치는 우리가 이제 많은 의문점을 던집니다. 지금 현재의 정부가 하고 있는 규제로 시작하면 규제로 끝나는 이번 대책에 대해서 똑같이 이거로 가지 않을 것인가라는 의심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2017년 5월 이제 정권 초기 당시에 평균 6억이었던 아파트 가격은 2024년 2월에 임기 끝날 때쯤에 12억, 2배 올랐습니다. 5년 동안 2배가 올랐고요. 물론 이제 뭐 전세 가격 또한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매매가 자체는 2배가 올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전세가는 한 50% 정도 올랐는데 매매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갭 투자의 시대는 거의 끝났다. 물론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일부 가격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한 거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한다?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매매가가 올랐다라는 것은 사실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정책적인 실패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급을 해봤지 않냐? 공급을 해봤는데도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자극하고 올라가지 않냐? 그래서 강남 재건축을 하면 안 된다. 오세훈 시장께서 음마아파트 가가지고 2030년까지 착공을 하겠다. 그 많은 분들께서 왜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냐? 음마아파트 재건축된다고 집값이 잡히겠냐?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음마아파트 하나만 재건축이 된다고 집값이 잡히진 않겠죠. 하지만 물량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서울 도심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비사업밖에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조합사업이고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분명히 구역 지정하고 구역 지정 전에 소문이 돌고 동의서를 진구하고 하면은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가장 빠르게 부작용을 잡는 거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물량을 공급을 막는다라고 하고 규제로
계속 간다라고 해서 이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거를 여쭤보고 싶어요.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을 하면 할수록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면 향후의 미래세대, 지금의 10대, 20대, 30대들, 우리 미래세대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맞죠? 근데 그 뒤까지 해가지고 집값을 잡는 거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3년 5년 동안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못해요. 그러면 최대한 공급 물량을 빠르게 해서 이 부동산으로 가격 올라가는 것을 끊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자꾸 지금 세대의 공급을 막으면 다음 세대의 부동산 가격은 더 폭등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 누가 질 건데요? 부동산으로 대물림하는 것을 끝내야 된다라고 다들 외치잖아요. 그런데도 공급을 하면 안 된다? 공급해서 집값이 더 올라간다? 이건 무슨 모순적인 얘기입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97 대책으로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공급 대책으로 발표한 이유가 있어요.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주택 보급률은 어떻게 돼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93.6%다. 계속해서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정부가 통계를 낸 게 착공 물량 또한 계속해서 줄어들고 공급 물량 또한 비아파트건 아파트건 전부 다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공공 부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의 역할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공성 강화 원칙 하에 한다. 우리는 규제 지역으로 다 묶어서 니네 거래 못하게 할 거야.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해. 그러면서 니네 기다려. 5년 정도 기다려. 옆에 공공주택 공급 많이 해줄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공공주택이 아니잖아요. 도심권의 민간건설주택인데 이 돈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돈은 움직여야 돈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풍선유가. 서울시 25개구는 전체 다 규제지역으로 묶여있죠. 하지만 어디? 비아파트는 빠져있죠.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 신축주택 같은 경우에는 6억 이하는 취득세도 감면이고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은 당연히 급감할 겁니다. 매수세도 위축될 거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일단은 금리도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급난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인 추가 규제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번에 10, 15 대책을 보면서 어떻게 추가 대책과 후속 대책이 나올지 또 공급 부족은 어떻게 해결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후속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